좀 논란이 되고 뭔가 답답하게 흘러간 걸 그냥 뿌리 뽑고 싶으신 거예요, 국민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안 되지? 정권도 바뀌었는데, 특히 이재명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검찰의 피해를 막심하게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당사자인데, 지금 이렇게 그 일부 나오는 불만을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의견은 이것 같아요. 이우철님이 토론은 무슨 토론, 도대체 얼마나 당해야 정신 차릴래? 딱 이거 한마디가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은 시끄러워야 정상이고 일치 단결된 나라가 우리 위에 있죠. 이견이 나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론회장에서 누군가를 특정을 해갖고 저 사람은 뭐다라고 입틀막을 하는 건 그건 북한에서나 할 짓이고 사실 그런 행위를 했던 게 바로 전 정권이었죠. 입을 가로막는 거. 민주당 원안이 통과되기를 제일 바라고 있는 게 지금 특수통들이라니까요. 왜? 그건 부작용이 나올 거다. 얘네들은 지금 윤석열을 나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건데 목소리를 못 내는데 그냥 원안대로 저대로 가가지고 뭔가 형사 절차에 부작용이 가중되고 경찰의 수사를 독점시키면 분명히 경찰이 똥볼을 찰 것이고 실패를 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나 억울한 피의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언젠가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정권 교체되면서 복귀를 하면 컴백을 하면 된다. 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암덩어리가 맞고 나머지 뭐 현명한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제도 자체도 문제인 게 그런 암덩어리가 생길 수밖에 없이 수사권과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희도 검찰개혁 다 찬성하고 그걸 쪼개야 된다는 찬성하는 건데 그러한 괴물 같은 조직이 이름이 검찰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또 생겨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제가 다른 부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재부의 카르텔은 굉장히 공고합니다. 소위 말하는 모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 모피아, 그 관료 카르텔 세력들은 늘 본인들의 뭐 이익이나 무슨 뭐 이 부처의 이익이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잠약해 왔고 이 모습만 바꿔하고 얼굴만 바꿨지 실제로는 그 본질은 안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전혀 이재명 정부와 흐름이 다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가 이거 올라오는 거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수사기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박정훈 대령 사건도 있잖아. 외압이 가해지니까 안 되잖아.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수사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외압을 막아주는 건 필요하겠죠. 왜냐? 문재인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나 뭐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해줬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켜주면 살아있는 권력도 마음대로 수사하라 이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준 결과물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경찰은, 그 경찰 수뇌부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퇴직하고 김앤장이나 뭐 이런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제일 필요한 권한이 뭐냐? 수사 종결권이거든요. 경찰서 찾아가고 후배들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종결 좀 시켜봐 끝내줘. 이렇게 로비하려고. 그게 제일 갖고 싶은 게 수사 종결권이에요. 그러니까 예, 2부에서는 검찰 개혁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이제 9월 26일에 일단 민주당은 검찰을 해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겠다라고 합니다만 이걸 두고 속도 얘기도 나오고 너무 나간다 이런 당내 얘기도 나오고 그러는데 동부지청장 임은정 검사장이 5적 그걸 제기하면서 정성호 장관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이게 조금 논란이 이상하게 지금 번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 한번 짚어보죠. 먼저 임은정 검사장 발언을 들어볼까요? 검찰개혁 오적인 봉욱 민정수석, 이진수 차관, 성상원 검찰국장, 노만석 대검차장, 김수홍 검찰과장이 검찰개혁 오적이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과 함께 김앤장 등 5대 로펌과의 유대가 결국은 법무부 장관님과 대통령님을 속이는 게 아니냐. 그것이 참사가 더 검찰개혁 실패로 문재인 정부처럼 이어지지 않도록 반드시 해달라고 강하게 말해달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정성호 장관님께서 말씀하셨던 우리 아마도 성상원 검찰국장과 이진수 차관 등이 바라는 말씀드렸을 보고하였을 그 안은
그거와 똑같이 많은 검사장의 자리 늘리기일 수밖에 없고 그 법무부 장관 산하에서 법무부장조차도 지금 검찰이 다 장악돼 있는 상태인 건 알지 않습니까? 법무부에 이렇게 잘못된 안을 보고를 드렸던 검찰국장과 법무부 차관 등을 그대로 두고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촘촘하고 꼼꼼한 이 대통령님의 국정철학, 수사와 기소부를 통한 검찰개혁 완성이라는 공약을 갖다 제대로 할 수 있을까, 기한 내에 속도 있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전 강한 의문을 제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문정 검사장이 꼽은 검찰 5적 누구인지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일단 민정수석, 법무부 차관, 법무부 검찰국장, 총장 직무대행, 검찰과장, 그야말로 지금 대통령실, 법무부, 검찰의 주요 직책에 있는 사람이 검찰개혁의 5적이다라고 현직 검사장이, 그것도 이문정 검사장이 지적한 겁니다. 이제 여기에 대통령이랑 법무부 장관이 함께 지금 당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정성호 장관까지 물고 늘어졌는데, 검찰 바꿔야지요. 그런데 검찰을 바꾸는데 검찰을 바꾸겠다는 사람이 그 안에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제기입니다. 김기현 변호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우선 저 오적 저분들의 면면을 보니까 이제는 저기에도 내가 아는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는구나. 내가 나이를 좀 먹었다, 이런 체감이 좀 들기는 해요. 저기 나오는 네 분은 사실 유명한 사람들이고, 처음에 4명 유명하고 굉장히 고위직이에요. 근데 마지막에 나오는 이제 검찰과장, 저분은 사실 저하고 같이 근무도 했던 적이 있고, 저 다른 네 분에 비하면은 좀 급이 좀 많이 낮거든요. 그래갖고 사실 저도 좀 의아했어요. 저분이 왜 저기 포함이 됐을까 그랬었는데, 아마도 이문정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 외부에서 제보를 굉장히 많이 받으세요. 네, 그런 부분하고 본인의 경험이나 이런 거를 이제 합쳐져가지고 이런 발언을 하신 거 아닌가 싶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약간 좀 마지막에 저분은 제가 안 맞는, 급이 되는가? 급이 좀 안 맞는데 저기는 뭐 그런 부분이 있고, 개인적으로는 저분은 이렇게 본인한테 피해가 가니까 그렇지만은 상당히 저한테 우호적인, 사실 저한테 우호적인 게 아니고 이제 누구한테 우호적인 발언을 많이 하셨었는데, 제가 그걸 공개적으로 밝히면은 저분 이제 정치 중립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저한테 상당히 우호적인 분이었다, 뭐 이런 것 같고, 사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죠. 이제 이문정 검사님이 왜 저런 발언을 했는가라는 것 같은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어요. 제가 아는 이문정 검사님 같은 경우에는 검찰 내에서 바른 말을 계속 해오면서 10년이 넘게 지금 탄압을 받아온 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억울한 일도 굉장히 많이 당하셨죠. 그러다 보니 자기한테 핍박하고, 또한 불의에 타협하고 정권에 굴복하고 이런 나쁜 짓을 해왔던 사람들이 정권이 바뀌어도 이 청산이 안 되고 계속 어떻게든 막 장어처럼 살아남는단 말이에요. 그렇죠. 자기가 당해봐서 아는데.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제일 답답한 사람 중에 하나가 이 이문정 검사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 기본적으로 이문정 검사님은 제도 개혁도 개혁이지만 인적 청산이 먼저 빨리 돼야 된다라는 거에 방점을 두시는 분인데, 그게 지금 안 되니까 그런 답답한 마음에 지금 저 말씀을 하신 것 같고, 근데 또 반면에 근데 좀 제가 아쉬운 거는 이제 정성호 장관의 진정성을 지금 이것 때문에 의심하는 분들이 좀 많이 일각에서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게 굉장히 아쉽다. 저 같은 경우에는 정성호 장관의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고 우리가 새겨들어야 될 지점이 있거든요. 그리고 사실 장관의 말은, 장관이 그냥 독립적으로 저런 말을 그냥 막 하게 되면은 대통령이 가만히 있습니까? 잘리겠죠. 그러니까 우리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저기서 국민이 원하는 개혁, 그리고 어떤 사람도 피해를 보거나 원망을 받지 않는 그런 정교한 개혁이 되어야 된다라는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나왔는데, 이거하고 추석 전에 전광석화처럼 신속하게 검찰개혁을 해치운다라는 이제 당의 발언하고 완전히 이게 배치되는 거냐? 아니거든요. 신속하게 하되 피해보거나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정교하게 가자. 이거는 같이 갈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게 뭔가 좀 어디선가 중수청 소속 문제나 아니면 보안수사권안이라든가 몇 가지 쟁점에서 여기서 뭔가 좀 다른 의견들이 이렇게 나오면서 과열되는 양상이에요. 이것 때문에. 이렇게 갈 필요는 없다, 저는.
일치 단결하게 가야 되는 게 중요하지. 여기서 우리가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정성호 장관이나 이런 사람도 12.3계엄 때 같이 맞서 싸운 사람이고 이재명 대통령을 오래전부터 지지해왔던 최측근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면은 결국 누가 좋아하겠는가? 저는 좀 그런 걱정은 듭니다. 저는 이런 논란이 내가 누구를 믿고 누구를 안 믿으니 이렇다라는 걸로 안 갔으면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야 할 방향이 어딘가, 그리고 여기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은 무엇 때문인가, 이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우리가 이렇게 접근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재명 대통령을 무조건 지지하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얘기하는 거, 이것에 반대하는 거, 나는 그거 싫어, 꼭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요. 지금 또 어떤 분은 김규현도 요즘 이상해. 그러니까 자꾸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제대로 된 토론이 안 되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가야 할 길이 어딘가, 이것은 흔들리면 안 되죠. 검찰 해체하고 개혁하고 그래야 되는데 속도를 놓고 이렇게 따질 때는 어떤 것이 더 맞는 것인가 한번 좀 들여다보는데, 이쪽 의견은 어떤가, 이쪽 의견은 그렇고 그 주체는 어떤가 놓고 봤을 때 또 의견을 좀 들어보고 그래야 되는데, 야, 너는 뭐 이렇게 하면은 안 되죠. 근데 한번 따져보자 이겁니다.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 이유는, 일단 이문정 검사장도 지적했듯이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하잖아요. 그런데 몇몇 인사들을 보면 윤석열 때 한전이 잘 나갔던 사람들이 그대로 있단 말이에요. 이거 뭐냐? 그리고 또 윤석열이 저렇게 버티고 있는데 그 구인할 때, 그 전에야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바뀌었으니까 뭔가 좀 시원하고 화끈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것도 잘 안 돼. CCTV. 야, 이번에는 뭐 정성호 장관이니까 되겠지. 근데 뭐 전직 대통령 또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저 뭐야? 막 이렇게 짜증나다가 이제 급기야 민주당에서 장관이 너무 나간다, 이런 민영배 의원 얘기까지 나오니까 이게 이제 갈라지는 모양새까지 나오니까 이거는 이제 빨간불이 켜진 거란 말이에요. 임승 소장님은 일단 정성호 장관의 최근 이런 움직임과 관련해서 나오는 민주당의 비판, 일리 있다고 보십니까? 그것도 새겨들어야죠. 네, 법무부 장관이 새겨들어야 되고, 왜냐하면 그 어느 때보다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국민적인 열망이 너무너무 높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다 봤잖아요. 검찰 출신, 검찰총장 출신의 윤석열이라는 그 괴상하고 희귀망측한 내란 수의 피의자에 대한 엄청난 피해의식과 상처들이 여전히 남아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내란이 제대로 종식이 안 되는 것 같은 답답함도 있고, 뭔가 새 정부가 들어섰는데 싸그리 좀 바뀌고 변화해야 되는 그런 효능감이 필요했는데 뭐가 계속 답답하게 흘러가는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검찰개혁의 목소리가 무엇보다 높고요. 그리고 우리 경험하셨겠지만 이게 정권이 바뀌어도 어쩔 수 없는 그 뿌리 깊이 있는 카르텔에 대한 믿음이 아예 없습니다. 카르텔에 대한 그 신뢰를 하지 않는 것들이 있거든요. 뭐 문재인 정부 때도 그 국민의힘에서 문재인 정부 때로 이제 민주당 세력으로 집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검찰 개혁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윤석열이라는 괴물을 탄생시켰다라는 그런 국민적인 피해 의식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고통스럽고 그 결과가 이 내란이라는 결과로 나왔고요. 그래서 좀 논란이 되고 뭔가 답답하게 흘러가는 걸 그냥 뿌리 뽑고 싶으신 거예요, 국민들. 그러니까 이게 왜 이렇게 빠르게 안 되지? 정권도 바뀌었는데, 특히 이재명 정부인데, 이재명 정부는 또 이재명 대통령은 대표 시절부터 검찰의 피해를 막심하게 입은 대표적인 사람이고 당사자인데 왜 검찰개혁 앞에서는 이렇게 뭔가 주저주저하지라는 그런 시선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걸 포함해서, 물론 뭐 대통령께서도 토론하라라고 하셨죠. 그래서 저는 건전하게 토론하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토론 과정에서 이런 국민적인 답답함도 좀 충분히 안고 또 가셔야 될 것이고요. 정성호 장관님도 생각이 많으시겠죠.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뭐 문제의식도 분명히 있으실 것이고 대통령의 생각을 모르는 바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우리 시민단체나 우리 시민들이 생각하는 답답한 지점도 조금 헤아려 주셔서 이런 부분도 해소하면서 같이 좀 토론의 장이 이끌어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구승 변호사님 의견을 들어볼 텐데, 지금 이렇게 그 일부 나오는 불만을 가장 확실하게 들을 수 있는 의견은 이것 같아요. 이우철님이 토론은 무슨 토론, 도대체 얼마나 당해야 정신 차릴래, 딱 이거 한마디가 대변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뭐 인기 없는 얘기일 수도 있지만 제가 평상시에 구치소장 관련해서는 누구보다 정성호 장관을 세게 비판해왔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도 문제는 징계나 수사로 넘어가지 않고 미적거렸기 때문에 특혜를 받았다고 비판을 하지만 검찰개혁 관련해서는 저는 검찰 출신도 아니고 자유롭게 말할 수 있는데 정성호 법무부 장관의 의견을 들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주주의의 공론화 과정은 시끄러워야 정상이고 일치단결된 나라가 우리 위에 있죠. 이견이 나오는 걸 허락하지 않는 나라는 정상적인 나라가 아니고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공론의 장에서 누군가를 특정을 해갖고 저 사람은 뭐다라고 입틀막을 하는 건 그건 북한에서나 할 짓이고 사실 그런 행위를 했던 게 바로 전 정권이었죠. 입을 가로막는 거. 과거에 이렇게 누군가를 특정해서 적으로 만들고 그거를 자기가 고발했다고 해서 인기를 끌었던 검사가 한 명 있습니다. 자기는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는다라는 그 검사가 있었죠. 그 검사가 결국에 괴물이 됐습니다. 저는 특정인을 타겟팅을 해갖고 그 사람의 의견을 막거나 뭐 배우가 있다, 이거에는 뭐 설득이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사실 이번에 임 검사장님께서 발언한 거는 굉장히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랑 김규현 변호사만 하더라도 방금 전에 검찰개혁안에 대기할 때 디테일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정말 많아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 그저께도 저는 경찰 조사를 다녀왔고 오늘 영장실질심은 저희 변호사님들이 지휘를 하고 있는데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눈에 뻔히 보이는 미래가 결정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의 100%에 가까운 변호사들이 특히 형사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들이 지금 민주당 안에 대해서 걱정하는 바가 있습니다. 예정된 미래라고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살펴보셔야 됩니다. 저도 민주당 지지가 민주당원이기도 하고 검찰개혁에 지지를 하고 검사에게 수사권을 뺏어야 된다는 건 100% 동의하고 200% 동의합니다. 하지만 지금 안대로 할 경우에 정말로 너무나 단기간에 폐해가 나타날 거고 이 폐해 때문에 오히려 지금 현재 상황보다 더 후퇴된 개혁안이 되거나 이게 개혁이 뒤집어질까봐 저희는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게 더 심해지고 장기화된다면 또 정권이 바뀔 거고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서 또 다른 윤석열이 나타나서 이번에는 정말 헌정질서 자체를 못 지킬까봐 걱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께 저는 진짜로 간절하게 당부를 드리는 건 지금 전문가들의 얘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예상되는 문제점이 너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이 부분에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대안책을 마련하는 거에 대해서 입틀막하는 특정 누구에 대해서는 비판적으로 좀 바라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이런 거예요. 지금 대통령의 고민이 무엇일까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지금 아니면 정성호 장관을 통해서 지금 표출되는 것이 저는 이유가 있다. 아마 대통령의 생각이 저기에 반영된 게 아닐까? 그리고 이제 어제 대통령실에서 우상호 정무수석도 신속하게 하자는 거 다 이해하고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대해서 모두 이견이 없다. 다만 억울한 사람이 좀 덜 나오게끔 그 피해를 최소화해보자는 방법을 찾자는 거다라는 건데 이거 같아요. 지금 문제는 문재인 정부 때도 검찰개혁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도 했죠. 근데 그때 그 개혁을 했던 것이 과연 성공한 개혁이었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했던 개혁의 결과가 결국 윤석열 나왔잖아요. 그때 막 윤석열 막 물고 빨고 해주면서 막 지켜 세우던 사람들 많았잖아요. 근데 결국 사기당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개혁을 하려면은 불가역적으로 진짜 잘해서 다시는 정치 검사들이 부활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치밀하게 해야 되는데 다만 이 문재인 정부 때 그런 것들을 뭔가 신속하게만 하는 거에 치중해가지고 디테일을 놓친 결과 윤석열이 탄생하고 이런 부작용들이 있었으니 그런 일을 좀 없게끔 해보자. 라는 과정에서 아마 토론을 좀 해보자는 얘기가 나온 것이지 이거를 절대 뭐 하지 말자 아니면 뭐 검사들한테 뭐 다 포위가 됐다. 이렇게까지 가는 것은 지금은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잖아. 그러면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진영 내에서 그렇게 싸우면은 결국 조선일보, 국민의힘 이런 데서 엄청 좋아하고 또 공격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침착하게 검찰개혁이라는 대의 안에서 치열하게 토론하고 거기서 뭐 어떤 안이나 이런 것들이 정해지면은 그때 또 신속하게 밀고 나가면 되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고민이 좀 대통령께서 지금 담겨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일단. 그리고 그러면, 하나만 더. 지금 나오는 지금 뭐 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만 뭐 민주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사법이라든가 뭐 조국 혁신당의 법이라든가 이런 안들이 있잖아요. 보안 수사는 어떻게 하고 중수청은 어떻게 하고 뭐 국가수사위를 두고 그거에 대해서 일각에서 지금 정성호 장관의 주장은 검찰이 좋아하는 것이다. 그거에 반대로 우리는 해야 된다라는 말씀들을 하시는데 제가 듣고 파악하는 건 좀 다릅니다.
정성호 장관의 안은 형사부 검사들, 그러니까 과거처럼 특수통 이런 데 말고 표적수사 안 하고 검찰 송치 사건을 받아서 좀 보완하고 통제하고 이렇게 했던 그 수사기소 분리의 모델이거든요, 형사부가. 그런 사람들은 이걸 선호하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러면은 특수통, 과거에 윤석열, 한동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뭘 선호하는가? 이거에 대해서 제가 들어보면은 정치검사들이죠. 걔네들이야말로 지금 민주당 원안이 통과되기를 바라고 있는 거거든요. 민주당 원안이 통과되기를 제일 바라고 있는 게 지금 특수통들이라니까요. 왜? 그건 부작용이 나올 거다. 얘네들은 지금 윤석열을 나왔기 때문에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만히 웅크리고 있는 건데 목소리를 못 내는데 그냥 원안대로 저대로 가가지고 뭔가 형사 절차에 부작용이 가중되고 경찰의 수사를 독점시키면 분명히 경찰이 똥볼을 찰 것이고 실패를 하면서 억울한 피해자들이나 억울한 피의자들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오면서 국민들이 언젠가 분노가 폭발할 것이다. 그때 우리가 정권 교체되면서 복귀를 하면, 컴백을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검사들이 정치검사들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현실적으로 보고 전략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아마 정성호 장관이나 대통령실에서 나오는 고민거리들이 지금 여기에 대해서 신중하게 대처하자라는 것이지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거 생각해 봐야 돼요. 사실 검찰 자체, 이 큰 틀의 검찰이 다 암덩어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 검찰에서 정치검사화되는 특수부 쪽 이자들이 이제 암덩어리였고 그게 결국은 이제 검찰이라고 하는 조직을 무너뜨리게 만든 거 아닙니까? 인적이랑 제도로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인적으로 봤을 때는 그분들이 암덩어리가 맞고 나머지 뭐 현량한 분들이 계시겠죠. 하지만 지금 제도 자체도 문제인 게 그런 암덩어리가 생길 수밖에 없이 없는 구조. 수사권과 수사 개시권, 수사 종결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했기 때문에 문제입니다. 저희도 검찰개혁 다 찬성하고 그걸 쪼개야 된다는 찬성하는 건데 그러한 괴물 같은 조직이 이름이 검찰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또 생겨날까봐 그걸 걱정하는 거예요. 그 개별적으로 그 사람들이 정말 남덩이 같은 행동을 한 사람들이 또 다시 나올 수 있는데 그게 이름이 검찰이 아닐 뿐만 아니고 오히려 그게 더 강화돼서 나올까봐 그걸 걱정해서 저희가 얘기하는 거고 사실 매번 얘기해요. 너 변호사니까 그거 편드는 거 아니냐. 사실 제 입장에서는 제도 복잡해지고 그 결정권이 밑으로 내려서 저는 돈을 많이 법니다. 그 과거에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무실이 경찰서 바로 앞에 있거든요. 그러면은 과거에는 검사와 싸워야 됐던 게 저는 이제 경찰과 싸우면 되고 실제로 저희가 검수완박 이후에 저의 무혐의율이 훨씬 더 올라갔어요. 저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사실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조정 때문에. 근데 그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결과적으로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효율성도 중요하고 검찰 개혁도 다 중요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억울한 피의자가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변호사들은 사실 이게 논하는 일이에요. 복잡해지면 저희가 돈 버는 일인데 그런 전문가들까지 나서갖고 이거 잘못됐다고 얘기하는 건 정치적 호구를 떠나서 이거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독점이 될 거예요. 중소청이든 이 구조로 간다고 하면. 그러면 이름만 검사가 아니지 또 다른 검사들이 또 나타나갖고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게 될까봐 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쪼개고 자르고 서로 싸우게 만드는 그 안을 만들자. 지금 안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어려운 문제인데 그만큼 이렇게 토론의 장이 열리고 여러 가지 다양한 의견이 있다는 것이야말로 검찰이 해체돼야 될 이유가 너무너무 많기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다시 한번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우리 시민분들이나 이런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 또 정성호 장관에 대해서 걱정하는 분들은 아마 이 지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르텔, 기존에 있었던 관료 카르텔을 이게 깨부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하나 예를 들면 제가 다른 부처의 예를 한번 들어보면요. 정권이 바뀌어도 이 기재부의 카르텔은 굉장히 공고합니다. 소위 말하는 모피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게 어느 정권을 막론하고 이 모피아, 그 관료 카르텔 세력들은 늘 본인들의 뭐 이익이나 무슨 뭐 이 부처의 이익이든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 항상 이렇게 잠약해 왔고 이 모습만 바꿔하고 얼굴만 바꿨지 실제로는 그 본질은 안 바뀌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기재부 같은 경우에도 정권이 바뀌었어도 뭔가 보고서를 새로운 정부에 올리거나 장관에게 올리거나 할 때도 이걸 얼굴을 싹 감추고 아닌 척하면서 결국 본질을 안 바꾸고 보고서 올립니다. 최근에 얘가 그런 거 아니겠어요? 지금 뭐 PBR 문제로 얘기가 되긴 했었지만 그 상법 그 세제 개편안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코스피 5천 정책과 약간 다른 종류로 상법 그 개정안이 올라갔습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번 PBR 사건 아니겠어요? 이소영 의원 질문했을 때 그럴 때. 그때 있었던 지금 있는 구윤철 장관도 이재명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인데 전혀 이재명 정부와 흐름이 다른 상법 개정안에 대해서
이런 보고서가 이거 올라오는 거 그대로 흡수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는 이런 점들을 봤었을 때 과연 정성호 장관이 이재명 대통령과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이 검찰 개혁안에 대한 제대로 된 보고와 정보를 받고 있냐 이런 의구심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기재부 예를 들긴 해서 좀 죄송합니다만 그럼 그만큼 이번 관료와 기득권 이런 세력들은 여전히 얼굴을 감추고 있다. 이런 우려가 있다라는 것을 문제 제기를 할 것이고요. 저는 임은정 검사장이 뭐 이 오적이라고 이야기하신 분들을 실명까지 거론하는 거는 저는 조금 부적절하다고도 보여집니다만 그 기본 바탕에는 뭐 시민들이 이런 제보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한 것이잖아요. 그래서 아마도 이 오적 되신 분들은 굉장히 억울한 지점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면은 뭐 검찰이 개혁을 후퇴한다는 신호를 들었다던가 아니면은 보안 수사권 관련해서 이걸 유지를 고수해서 실제로 검찰권 축소를 저지한다던가 그리고 뭐 개혁에 좀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어떻게 보면 검찰을 또 나중에 이름만 바꿔서 살리려는 그런 의도가 보이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을 아마 하시려고 이름을 거론한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충분히 문제의식도 있고 시민들이 그런 게 굉장히 불편해하시고 그래서 장관까지 올라가서 장관 사퇴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귀담아 들을 내용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뭐 법조인은 아니라서 잘 모르지만요. 사실 뭐 그냥 말 나온 김에 이제 원론적인 것부터 한번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어요. 문재인 정부 때 개혁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때 어떤 식의 개혁을 했냐면 일단 요 질문 한번 드려볼게요. 수사기관은 통제가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수사기관에 대해서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됩니까? 네. 수사기관에 대해서 일반인들은 독립성을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박정훈 대령 사건도 있잖아. 외압이 가해지니까 안 되잖아. 외압 없이 독립적으로 수사하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결론은 수사기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제가 되어야 돼요. 어느 정도 외압을 막아주는 건 필요하겠죠. 왜냐? 문재인 정부 또는 노무현 정부나 뭐 과거 정부에서 검찰이나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거의 무제한적으로 보장을 해줬어요. 윤석열 검찰총장 시켜주면 살아있는 권력도 마음대로 수사하라 이랬잖아요. 그렇게 완전히 수사기관의 독립성을 보장해준 결과물이 윤석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서부터 반성해서 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 수사기관, 특히 검찰의 어떤 무소불위의 특수부가 그 권한을 휘두를 수 있었던 것이 어디서 나오느냐 하면 수사 개시권에서 나오는 거였거든요. 인지수사권이라고 해요. 그 누구를 죽일 거냐 사냥감 표적 정해가지고 이렇게 바로바로 치고 들어가는 거. 이거를 없애야 되는 것이 검찰개혁의 핵심이다라고 과거에 얘기를 해왔었어요. 그럼 이거 완전히 없애버렸어야죠.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그걸 했습니까? 안 했어요. 오히려 6대 범죄라 그래가지고 검찰이 많이 더 수사할 수 있는 그런 범죄를 남겨놨고 그리고 수사 종결권을 또 경찰에 줘버립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적당히 뭔가 타협된 개혁을 한 결과 결국 윤석열 사단 같은 특수통들의 힘이 온전되고 윤석열 정권까지 바뀌면서 윤석열이랑 괴물을 낳은 거였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갔어야 했는가? 진짜 수사와 기소를 완벽하게 분리하면 되는 겁니다, 이게. 그게 지금 공약이잖아요. 그렇게 하려고 해요. 근데 그럼 수사와 기소라는 게 도대체 뭐냐라는 걸 한번 논해봐야 돼요. 수사 종결권을 지금 경찰이 가지고 있잖아요. 수사 종결권은 수사권일까요? 수사 종결권에 수사가 들어가 있으니까 수사권일 것 같죠? 아니에요. 이거 기소권이에요. 수사라는 것은 범인을 찾아 나가고 증거를 획득해 나가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이 수사가 언제 끝나가 종결이 되느냐? 수사가 끝나면 이 사람을 재판에 회부할 거냐 말 거냐 이거를 결정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기소예요. 재판에 회부하는 게 기소고 재판에 회부하지 않는 게 불기소입니다. 이 결정이 있어야지 수사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사 종결권이라는 것은 기소권의 동전의 양면, 기소권의 다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 종결권은 사실 이름이 수사지만 기소권의 영역인 것이고 수사와 기소를 분리한다고 했을 때 이걸 엄밀하게 말하면 수사 개시권하고 수사 종결권을 분리해낸다 라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즉 수사를 개시한 자가 지 멋대로 이거를 종결해서는 안 된다 라는 거거든요. 근데 문재인 정부 때 경찰한테 수사 종결권을 줘버렸어요. 경찰한테 일종의 일부 기소권을 준 거죠. 그러면서 검찰에는 수사 개시권을 완전히 없애버렸어야 되는데 또 6대 범죄라고 해가지고 수사 개시권을 남겨줬단 말이에요. 왜 이렇게 됐느냐는 거예요. 윤석열류의 특수부들은 수사 개시권을 온전히 가지고 싶어 하고
경찰은 그 경찰 수뇌부들은 자기네들이 이제 퇴직하고 김앤장이나 막 이런 대형 로펌에 가가지고 제일 필요한 권한이 뭐냐? 수사 종결권이거든요. 경찰서 찾아가고 후배들 찾아가가지고 야 이거 종결 좀 시켜봐 끝내줘 이렇게 로비하려고. 그게 제일 갖고 싶은 게 수사 종결권이에요. 그러니까 경찰 수뇌부는 수사 종결권, 윤석열 특수부는 수사 개시권으로 나눠 먹는 개혁을 한 거예요. 이게 잘못된 거거든요. 완전히. 그 결과 뒤죽박죽이 돼버리고 윤석열 개혁이 탄생한 건데 이거를 다시 되돌려가지고 경찰은 수사 개시와 수사를 하고 검찰은 수사 종결을 하는 쪽으로 다시 이 틀을 짜놔야지 수사 기소가 진짜 분리가 되는 거다. 이게 이치에 맞는 것이고 사실은 정성호 장관이 말한 거는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건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뭔가 좀 오해가 나오고 뭐 저희 중수청 소속 문제라든가 검찰의 보안 수사 문제 이런 것들은 비교적 다른 수사 기소 분리라는 큰 틀에 비하면은 약간 작은 쟁점들이거든요. 그걸 가지고 근데 우리가 너무 과열될 필요가 없는데 여기에 좀 천착돼 가지고 지금 약간 우리 진영 내에서 서로 갈라치기 하고 이렇게 싸우려고 가는 분위기가 되고 있는 것이 저는 뭔가 좀 아이러니하고 12.3기형 끝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되는 게 참 안타까워요 저는. 저는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적절한 해답을 내놓았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문제가 이제 얘기하다 보면 분명히 의견 차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방향은 같으니까. 그런데 이게 문제는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죠. 같은 민주당, 정성호 의원도 민주당 국회의원이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너 너무 나가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적인 것처럼 공격하고 이문정 검사장도 오적이라고 지정하지는 않았지만 거기에 노란하는 것처럼 이렇게 묘사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뭐냐. 그리고 국민들은 이게 딱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라고 들이대도 지금 들여다볼 판에 내부에서 이러니까 이래가지고 저놈들이 어떻게 척결이 되겠느냐 이런 걱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일단 너무 그 걱정에 대해 동의하는데 이번에 속도전만을 하다가 정말 잘못된 개혁을 하면 다시 우리가 문 정권 때의 잘못을 반복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걱정을 하는 겁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윤석열은 마치 윤석열이 들고 난 특수부를 살려서 내가 뭐 정권까지 수사하겠다라고 했던 사람을 영웅으로 만들어주고 저희가 사실 그 권한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눠먹기처럼 되었어요. 근데 개혁의 핵심은 뭐냐면 한 기관이 결정한 것에 대해서 다른 기관이 견제할 수 있느냐가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그때 같은 경우에는 종결권이라는 거를 거의 사실상 고발인은 다툴 수 없게 경찰에 나눠먹게 하고 그리고 특수부 수사에 대해서는 수사권과 종결권, 기소권을 모두 독점하게 해주는 나눠먹기식 개혁이 되었거든요. 그래갖고 결국엔 괴물 윤석열이 탄생하고 지금까지 온 건데 지금 다시 돌아가서 이번에 잘라낸다고 했을 때 만약에 지금 같은 경우에 공수처 같은 건 수사 개시, 인지 공소구지까지 다 기소까지 한다고 하고 있고 이렇게 그 원칙 없이 개혁이 진행된다고 하면 결국 견제와 균형이란 대원칙이 깨질까봐 걱정을 하는 거고 그 실무에 있어서 사실 변호사들은 시장이 열리는 거기도 해요. 사실 경찰 단계에서부터 당장 수임 안 하던 사람들 다 수임해야 될 거고 각자 변호사를 선임을 해갖고 마치 그리스 시대처럼 각자가 각자의 논리를 갖고 싸우는 만인의 이한 만인의 투쟁이 될 것 같은데 그러면 안 되잖아요. 저희가 먹고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은 이 시스템 자체가 무너질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검찰이 예뻐서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검찰이 아닌 다른 이름의 그 독점적인 기관이 나오는 걸 막자는 취지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되게 재밌는 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시지만 저는 윤석열이라는 괴물은 그냥 사람의 문제였다고 봐요. 네, 그렇죠. 제도도 분명히 조금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저는 윤석열이라는 또 윤석열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의 문제가 제일 컸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저는 이렇게 뭐 법정 용어 막 난무해서 우리 시민들 무슨 소리야 뭐 이렇게 아마 할 수도 있는데 이게 개혁은 쏜살같이 이루어져야 되는 면도 어떨 때는 있습니다. 뭐 하나의 결이라든가 금융실명제 때도 뭐 바로 다음날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아마 갈증이 아마 있으실 것 같고요. 제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어떤 부처에 대한 어떤 개편이나 시스템을 바꾸는 게 이렇게 뭐 갑론을박 할 일인가라는 생각도 어느 한편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가 자꾸 기재부 예를 들어 죄송합니다만 기재부 밑에 있는 통계청을 갑자기 뭔가 좀 변화가 필요하다고 해서 이렇게 여기가 뭐 더 세질 것 같고 여기가 더 약해질 것 같고 그런 논란 안 하잖아요. 그냥 개혁을 해야 되겠다는 의지와 뭐 방향이 있으면 야 통계청에 제대로 된 통계가 안 나오고 뭔가 왜곡된 민심이 자꾸 반영되는 것 같은 거 좀 개혁해야겠다라고 딱 그냥 하면은 바뀌잖아요. 근데 검찰이나 이런 쪽은 어쨌든 법무부 외청 아닙니까? 근데 너무 과도하게 그동안
권력도 많았고 권한도 많았고 뭔가 대단한 것 같이 보이는데 그냥 외청이에요, 외청. 법무부 외청. 그게 그냥 바꿔야 되면 바꾸고 정부의 지침이 이렇고 대통령의 생각이 이렇고 그 정부의 흐름이 이러면 그 흐름에 맞게 그냥 바꾸고 자르고 뭐하고 하면 됩니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검찰은 뭐가 이렇게 자기들끼리 논란도 많고 뭐가 이건 바꿔야 돼 해야 되고 그게 많은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부분도 좀 약간 의심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는 그냥 우리 변호사님들처럼 법조인도 아니어서 그런 법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런 얘기 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민의 편에 봤을 때는 아니 그냥 외청 그거 하나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나? 이런 생각도 일부 있다. 맞는 말씀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는 법무부의 외청이라고 하기에는 이제 검찰이 지금 어떤 상태가 돼 있는가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시간에 대한 어떤 판단인 것 같아요. 지금 국민들이 내란을 지나고 있는 이 과정에서 이래가지고 내란이 언제 척결될까 하는 조급함, 여기에서 이제 생각하는 것이 다른데 저는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하셨는데 지금 가장 뜨거운 논점이기도 하고 들여다봐야 될 부분이 이번에는 사람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개혁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절대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시스템을 확실히 해놔야 되는 거 아니냐. 거기에서 이제 의견이 좀 갈리는 건데 제가 예를 하나만 들어볼게요. 여러분 김웅 의원이라고 국민의힘 의원 했던 사람 잘 아시죠? 검사 출신이에요. 어떻게 해서 검사가 국회의원 됐냐. 책을 펴냈어요. 검사 내전이라고. 그 책 재미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그 내용의 그 책을 관통하는 정신은 검찰이 정치화되면 안 된다. 우리 같은 형사부 검사들이 겁나게 일을 많이 하니까 형사부가 일 제대로 하게끔 하고 정치검찰 없애야 제대로 된 검찰이 된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랬는데 본인이 어떻게 됐어요? 정치검찰이 아니라 정치해버렸잖아요. 책 내용에 보면 이런 것도 있어요. 에필로그에 보면 검사가 자신의 이야기를 쓴 책이 없는 것도 아니다. 대개 도전적인 선전 문구로 시작되나 읽어보면 하나만한 잡담으로 채워지곤 하는데 우연의 일치인지 그런 책들의 저자들은 얼마 후 국회의원 선거에 도전하더라. 김웅 얘기예요. 자서전. 자기가 이렇게 썼어요. 그래가지고 책이 인기를 끌었어요. 김웅이 유명해졌어요. 아, 제대로 된 검사인가 보네. 그랬는데 김웅이 누굽니까? 손준성 고발 사주한 사람 아닙니까? 그 중간 책 해가지고 전달해주고 이거 저기로 해가지고 이쪽으로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해서 했던 사람 나중에 기억이 안 난다고 했던 사람 아닙니까? 그랬다가 공천 못 받으니까 나와서 막 윤석열 비판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할 때마다 속으로 고발 사주란다 확실하게 이야기하고 이야기해봐. 그런 마음 들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냐. 제 말씀은 사람을 믿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믿을 수 없습니다. 김웅이 어떤 이야기를 했습니까? 그랬다가 어떻게 정치를 했습니까? 그리고 어떤 행동을 보였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믿을 수 없어서 시스템을 확실히 해야 되는데 이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이 사람 하는 거 보고 저 사람 하는 거 보니까 마음이 막 움직이는 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열어야 합니다. 이 말씀 들어보고 저 말씀 들어보고 이 방향으로 가는 것이 맞는데 자, 집을 잘 짓자. 이걸 벽돌집으로 지으냐 나무집으로 지을 거냐. 의견이 다를 수 있죠. 근데 집을 잘 짓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고 비바람 잘 견디고 돌이 좋을 수도 있고 벽돌이 좋을 수도 있고 나무가 좋을 수도 있는데 그 의견이 어떻게 정답이 있겠습니까? 거기에서 열어놓고 들어야 가장 좋은 집이 나오는 거죠. 그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근데 이제 당해본 상황이라 또 당할 수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예, 또 당하지 않으려면은 신속하고 동시에 또 정교해야지 우리가 당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가장 당하지 않는 좋은 방법은 뭐냐? 정권 재창출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하려면 국민 다수의 지지를 얻는 개혁을 해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 검찰 당연히 못 믿을 조직이고 경찰도 못 믿어요. 검찰 얘기하시지만 경찰 12.3 계엄 때 국회 다 통제하고 의원들 체포하려고 했던 조직이 경찰이에요 또. 그럼 당연히 거기도 못 믿는 거고 그러면 못 믿을 조직끼리 있을 때 우리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방법은 지들끼리 싸우게 만드는 겁니다. 지들끼리 감시와 견제하게 만들어서
그 균형이 이루어질 때 이게 안전한 것인데 제가 한번 사례를 한번 좀 들어볼게요. 제가 좀 요즘 많이 드는데 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부부가 차를 타고 가다가 차가 물에 빠졌습니다. 남편은 헤엄쳐 나왔어요. 근데 아내는 사망하셨어요. 네. 경찰이 보니까는 남편이 졸음운전을 했다고 그래. 그래서 졸음운전하다가 물에 빠져가지고 아내가 죽었구나. 그럼 네가 운전을 잘못했으니까 업무상 과실치사다. 이래가지고 검찰에 송치를 합니다. 근데 그때 한번 다시 보니까 아내 이름으로 생명보험이 한 5-6개씩 들어져 있는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보험 일부러. 사기 아니야? 일부러 한 거 아니야? 그럼 일부러 하면은 이게 과실이 아니죠. 살인죄가 되죠. 그런데 여기서 그러면 검사가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냥 갖다 준 대로 업무상 과실치사로 기소할 수도 있고 아니면 보험 사기가 아닌가 해서 수사를 더 해가지고 살인죄로 기소를 할 수도 있죠. 이거를 본인이 직접 하는 걸 보안수사라고 하고요. 경찰한테 해가지고 이거 업무상 아닌 것 같아. 살인죄로 다시 수사해 주세요라고 하는 걸 보안수사 요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보안수사 요구도 지금 현행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한 10번 하면은 뭐 한 7번 정도는 잘 되는데 3번 정도는 또 잘 안 된다. 왜? 경찰이 자기가 했던 거에 대한 입장을 잘 안 바꾸려는 관성이 한번 있고 한번 했는데 네가 뭔데? 네, 그리고 지역에 한번 가보시면 지방에 있는 경찰들 뭐 제가 누구 다 비하하는 건 아닙니다만 유착이 있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로 지금 문제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검찰과 그 경찰 사이에 그 견제와 균형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럼 검사한테 보안 수사권을 제한적으로 줘가지고 요걸 최소화할 거냐? 아니면 이거를 만약에 못하게 한다고 하면 보안 수사 요구만 하고 있는데 그럼 지금도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은 이거를 좀 잘 되게 만들 대책을 세울 것이냐? 요거의 논쟁인 거예요.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 그냥 없애. 중수청 행안부 갖다 놔. 그러면 검찰개혁 완성됐습니다. 박수치고 끝날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중요한 그러면 지금 보안 수사권을 요구합니까?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얘기합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보안 수사권도 있고 보안 수사 요구권도 있어요. 예. 네. 근데 개혁안은 개혁안은 지금 민주당 안은 요구권만 있고 예. 있는 것이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일각에서 우려를 하고 있는 거죠. 그렇게만 가게 될 경우에 그럼 요구 안 받아들일 거다. 예, 안 받아들이면 어떻게 할 거냐. 그래갖고 보안 범행 암장되면 수사권을 어떻게 할 주면은 거냐. 너네들 또 수사권 주는 거가 되니까. 그렇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그 안에서는 그거 보안 수사권을 줄 때는 이 보안 수사권을 어떻게 하면은 이걸 남용 안 되게 통제할 수 있느냐라는 장치를 두는 게 중요한 거고요. 이거를 만약에 안 둔다라고 하면은 보안 수사 요구를 어떻게 하면은 제대로 이행되고 관철시키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논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거를 두면 어떻다, 주면 어떻다, 여기에만 하니까 이 세부적인 디테일을 논의하는 거가 지금 제대로 진척이 안 되고 있다. 여기서 잠깐만 하나 여쭤볼게요. 국정기획위원회에서 활동하셨잖아요. 예, 예. 그 부분 논의가 됐을 거 아닙니까? 국정기획위에서는 기본적으로 보안 수사권은 명시적으로 두진 않는다. 예. 그렇지만 검사가 일정 부분 사실관계를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은 조금 남겨놨습니다. 그럼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그 개혁안을 이렇게 내놓았을 때 법무부와 민주당이 받아들이는 온도가 좀 달랐습니까? 조금 다른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국정기획위는 근데 기본적으로 대통령 소속 기관이에요. 그래가지고 의견은 당이나 뭐 여기저기서 의견은 듣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저희는 대통령한테 보고를 했고 그리고 이제 그건 대통령실에서 참고해서 그걸 이제 국정과제 방향으로 참고해서 나아가는 거죠.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많은 국민들이 정말 궁금해하는 거 그 부분이거든요. 정성호 장관의 뜻이 과연 이재명 대통령 뜻일까? 이러면은 상당한 많은 논란이 좀 재워질 것 같은데 그냥 개인 의견 여쭤볼게요. 가능성 있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거는 근데 대통령의 뜻이 뭔지 아닌지는 본인이 말씀하시기 전에는 알 수 없는 거잖아요. 굉장히 조심스럽기는 하죠. 근데 그거는 조만간 전 정리가 될 거라고 보는 것이 만약에 그게 대통령 뜻과 다르다. 정성호 장관 뜻이. 그러면 그럼 조만간 정성호 장관에 대한 뭐 인사조치나 뭐 이런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이제 알 수 있는 것이고. 근데 만약에 정성호 장관 인사조치가 되지 않고 그리고 심지어 또 며칠 전에 대통령이 충분한 토론이 필요하다. 필요하면 내가 직접 토론회를 주재하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고 동시에 뭐 그러니까 억울한 국민들의 원망을 받는 일이 없어야 된다고 또 청와대 참모가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역시 이재명 대통령도
당연히 개혁을 해야 되겠지만 그걸로 인해 가지고 뭔가 사법 체계에 뭔가 부작용이 가중되고 부실 수사가 생기고 하면은 이거 결국 나중에 이거 내가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정권 재창출이 힘들어지는 거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한 지금 부담감은 분명히 있으실 것 같아요. 정말 사이다스럽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뭐 검찰 다 없애고 행안부로 가. 이게 나중에 분명히 역풍이 불 겁니다. 백래시가 분명히 올 거고 지금 와갖고 사이다적인 발언을 하시면서 그 부작용에 대해서 말하지 않는 사람들은 저는 오히려 이분들이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정권 재창출에 분명한 발목을 잡을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백운기 앵커님이 너무 말씀이 맞는 게 사람을 믿어서는 안 됩니다. 그게 그 조직 이름이 경찰이건 검찰이건 유능하건 무능하건 이 논의가 아니라 어떤 한 기관이 판단을 독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보안수사 요구권을 했을 때 그러면 경찰 같은 경우에 그걸 안 따르면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보안 수사권을 줬을 때 그걸 벗어날 때 우리가 그걸 어떻게 견제할 것인가? 이런 시스템에 대한 논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검찰 이름 다 없애. 일단 경찰도 다 몰아줘. 우리가 1950년대부터 시작한 그 경찰 독재에 대해서는 생각을 안 해보신 거예요. 그것도 검찰의 힘을 몰아준 건 과거의 경찰의 폐악을 막으려고 옮겨온 거거든요. 과거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새롭게 서로 견제하고 균형을 해서 서로 싸우게 만들어서 거기서 이제 피해가 없도록 만드는 것이 핵심인데 지금 물론 저도 압니다. 검찰이 너무 잘못했고 거기에 대해 화가 많이 나 있는 건 알지만 그렇다고 그냥 너무 소위 말하는 군대식 일처리처럼 검찰 없애. 그 경찰들 다 줘. 이거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말한 저희의 논의의 층위가 사실 지금 이런 층위가 아니라 그렇게 한다고 하면 어떻게 견제를 할 것인가, 어떤 권한을 줘서 이의제기를 하고 제3자의 루트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러한 디테일한 논의를 사실은 저희가 그걸 논의를 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무조건 없애고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무조건 반대편이야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오히려 상대방들이 좋아할 이야기죠. 예, 검찰 개혁에 관해서 깊이 있는 토론까지 해봤습니다. 이 1시간 정도 토론해가지고 답이 나올 수는 없지요. 우리가 또 진행되는 과정을 봐가면서 검찰 개혁에 관한 부분 어떻게 하는 것이 정답일지 계속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백운계 정치 1번지 9월 1일 첫 방송, 오늘 깊은 토론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임세현 소장님, 네. 고맙습니다. 임세현 소장님 말이 맞다는 글이 많이 올라왔어요. 아니면 저 그냥 시민의 이런 목소리가 있다라는 것도 말씀드리고 저 법 전문가도 아니어서 잘 모릅니다. 그냥 시민의 임세현 목소리. 소장님이 근데 뭐라고 이야기했길래 정답이라고 이야기하죠? 이건 뭐 개혁을 빨리빨리 하자 뭐 이런 얘기인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답답하다고 시간과 시민들은. 싸움이고 이 저도 당연히 기재에는 100% 동의합니다. 근데 지금 좀 답답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디테일로 막 이거 갖고 시간 너무 끌지 말자 뭐 이런 의견이신 거죠. 중요한 그렇지만 부분이지만 이제 후회하지 않을 그 개혁안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비탈도 없어야 되는 거니까요. 예. 그렇죠. 기회가 되는 대로 이걸 좀 더 다뤄보도록 하죠. 예. 오늘 또 김규현 변호사님, 정구승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